나는 올해 58 김영숙. 평생 분당에서 영숙네 꽃집을 운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는 작년 봄 가게를 정리하고 꿈에 그리던 은퇴를 맞이했다. 남편은 5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민준이가 있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촉망받는 외과 의사로 일하는 내 아들은 나의 모든 것이자 나의 자랑이었다. 나의 은퇴 후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다. 아침에는 햇살을 받으며 단지 내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주민센터에서 하는 수채화 동호회에 나가 그림을 그렸다. 얼마 전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40평짜리 분당 아파트에서 나는 그저 평화롭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내 통장에는 노후를 위한 충분한 돈이 있었고 아들은 알아서 잘 살고 있었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레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이름은 유진. 29살 유치원 교사라고 했다. 첫 만남의 유진이는 그야말로 천사 같았다. 내게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어머니 민준 씨한테 영숙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곱게 나이 들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나는 유진이가 참하게 차려온 잣죽을 먹으며 드디어 내게도 딸 같은 며느리가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글썽였다. 며느리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으로 내 마음은 부풀어 올랐다. 유진이는 결혼 후에도 내게 살갑게 굴었다. 매주 주말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고 부족한 것 없냐며 내 손을 잡았다. 그런데 아주 조금씩 미묘한 변화들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내가 아파트에 들여놓은 고풍스러운 가구들을 보며 어머니 이거 너무 낡았어요. 민준 씨가 결혼 선물로 새 가구들 들여드리래요.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철없는 젊은 며느리의 투정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들고 있는 물건 하나하나의 시세와 브랜드를 묻기 시작했다. 한 번은 내가 아끼던 앤티크 찻잔 세트를 보고 어머니 이거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꽤 비싸게 팔리던데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저 장난처럼 웃어 넘겼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다. 유진이는 내게 친구들과의 모임을 줄이고 봉사활동보다는 집에서 쉬라고 조언했다. 어머니 요새 기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몸 생각하셔야죠. 라고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점점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다. 아들이 바빠서 유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유진이는 내게 은근슬쩍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기도 했다. 어머니 민준 씨가 어머니 건강 걱정을 많이 해요. 병원에서 간단하게 검사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며느리가 날 이렇게나 생각하는구나 하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했었다. 하지만 내 불안감은 점차 커져갔다. 유진이가 내 서재에 들어와 서류를 뒤적거리는 것을 몇 번 목격한 후부터는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그녀가 내 안방 서랍을 뒤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운명의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였다. 병원 정기검진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나는 예정보다 1시간 빠르게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목소리, 내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서늘한 기운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네 실장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꽤 예민하셔서 그리고 부동산 시세는 이미 다 알아놨어요. 통장은 비밀번호만 알면 되는데.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통장이라는 말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복도에 멈춰섰다. 그때 유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니 어머니 모르게 하려고 했더니 며칠 뒤면 정신병원에서 진단서 나올 거고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민준 씨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계획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정신병원 진단서. 민준 씨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이 두 마디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의 천사 같던 며느리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의 심장은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나는 배신감과 절망감에 몸을 떨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배신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나는 생각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평생 꽃집을 운영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갖은 풍파를 겪어온 김영숙이었다. 나는 아파트 복도를 기어 나오다시피 해서 밖으로 나왔다. 핸드폰을 꺼내 며칠 전 동창회에서 만난 전직 강력반 형사 친구 성태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태야, 나 좀 도와줘. 그 다음 날 나는 성태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어머니,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존속을 대상으로 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지시에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철저한 역공 계획을 세웠다. 먼저 유진이가 모르는 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모든 자산과 아파트 명의를 내 이름으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집안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다. 나는 그날 이후로 연기를 시작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기억력도 깜빡깜빡하는 병약한 노인 연기. 유진이가 주는 약을 받는 척하고 그녀가 내게 재산을 물을 때마다 아이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라며 건망증 연기를 했다. 유진이는 나의 이런 모습에 안도하는 듯 했다. 내 연기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그녀는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아들을 따로 불러냈다. 나는 민준이에게 녹음된 유진이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며 민준아, 엄마가 들은 게 이게 다가 아니야. 유진이가 엄마를 병원에 보내려 한대. 라고 말했다. 민준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유진이의 협박과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엄마 저는 잠시만 요양병원에 보낸다는 줄 알았어요. 유진이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협박을 당해서라며 눈물을 쏟았다. 나는 아들의 진심을 느꼈고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민준이는 우리의 복수 계획에 조력하기로 했다. 마침내 유진이가 계획을 실행하는 날이 왔다. 아침부터 유진이는 어머니 병원에서 마침 딱 자리가 났대요. 오늘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며 나를 재촉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웃으며 그래, 우리 예쁜 며느리가 좋다면 다 해야지. 라고 대답했다. 그때 유진이 뒤로 간병인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 2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내 팔을 잡고 억지로 차에 태우려고 했다. 유진이는 내게 어머니 이제 그만 놓으세요. 이 아파트 제 거예요. 라며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유진이의 팔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니 이 아파트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야. 유진이는 당황한 듯 나를 보았다. 내가 손에 든 핸드폰을 들어 올리자 거실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에 유진이가 계획을 모의하는 모든 영상과 음성이 재생되었다. 유진이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성태를 비롯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유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들어선 민준이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유진 이제 끝났어. 더 이상은 안 돼. 유진이는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내게 어떻게 라며 절규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천사 같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녀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유진이는 사기 및 노인 학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나에게 용서를 구했다. 우리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모자 관계를 회복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되찾았다. 나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나처럼 가족에게 상처받은 노인들을 돕는 봉사단체를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깨달았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경계심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이기에 더더욱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강인한 마음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와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잃었던 평화와 존엄을 되찾은 나의 삶은 이제 시작이다.